저는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 전공에서 이제 21학번 3학년으로 재학 중인 정준우라고 합니다. 저도 같은 과에 21학번이고 4학년으로 재학 중인 오현나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북대학교 천문학과 전파연구실에서 석사에 2년차 진행 중인 유민규라고 합니다. 저는 천문대기과학 전공 4학년 재학 중인 21학번 강예은입니다. 천문학과라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 천문학과면 별 많이 보나? 별자리 별자리 잘 알아요? 저별 뭐예요? 네, 저별 뭐예요? 저별 뭐예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계절마다 다 다르니까 알고 있는 것만 알고 그래서 맨날 아는 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밝은 걸 좀 주요 별자리를 물어보면 상관없는데 꼭 어두운 것만 물어. 이상한 위치에 있는 것만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저는 아니면 수업이 뭐 야간에 있냐, 그러니까 별 보는 수업이 있냐, 약간 이런 것도 많으니까 이제 아니요 이런 수업이에요 이러면 이제 맨날 뭐 천문학 한다고 하면 밤에 연구하시느라 고생 많겠네요. 뭐 밤에 뭐 하시느라 고생 많겠네요. 이런 말 맨날 듣고. 밤에 뭐 배그를 많이 하지. 천문학과라서 좋았던 경험이 있나요? 좋았던 경험. 되게 저는 남들이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선뜻 누구나 시작은 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 다 뭐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과를 나와서 대부분 다 공대를 가거나 뭐 다 엔지니어가 되거나 이쪽의 길을 선택을 하는데 저는 다른 선택을 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되게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저는. 근데 또 비슷한 게 약간 이런 천문학과라고 밝히면은 뭐 중고등학교 때나 어렸을 때 천문학 하고 싶었는데 그냥 좀 현실 때문에 포기했다라는 말을 듣다 보면은 그래도 뭔가 여기까지 대학에 와서 배웠는데 그것도 재밌었고 이제 이 이후에도 이제 미래를 생각을 하다 보면은 천문학과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뭔가 그냥 막연히 이제 사회만 보고 이제 포기를 하지 않은 내 자신에 대한 칭찬도 이제 천문학과 다니면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인데 좀 멋있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과에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주를 전공한다, 우주에 대해서 배운다 그러면 되게 낭만적이고 멋있고 그런 시선이 있나 봐요. 네, 그런 거는 좀 장점일 수 있겠네요. 약간 좀 더 현실적인 면에서 장점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천문학과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문학과 자체가 굉장히 좀 블루오션이지 않을까. 네. 공급이 그러니까, 너무 없어. 네.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다. 뭐 어딘가 누군가의 뭐 선택에 의해서 내가 좀 억압받는 일은 없다. 약간 그 정도.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 전공이라서 좋았던 경험이나 아예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저희 학부서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도 들을 수 있고 대기과학 전공도 들을 수 있고 이게 자기가 좀 관심 있던 과목들을 여러 개를 들어보면서 진로의 선택 방향성이 좀 더 넓어지고 좀 연관지어서 세부 전공을 정하거나 아니면 뭐 연관지어서 나중에 뭐 대학원 진학하거나 이런 부분에 좀 이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확실히 좀 강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연구를 하더라도 사실 지구 대기와 관련된 것들은 천문학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이제 기상청이라는 이제 지구 대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제 모여서 강의를 해주시는 거니까 다른 천문학과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점이 영구적으로도 이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입시를 완전 천문학으로만 한 게 아니라 대기과학 반, 천문 반을 생각을 하고 입시를 넣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확실히 정하지 못했는데 이제 경북대는 천문이랑 대기가 합쳐져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일지망을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됐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대기랑 천문 각각 들어보면서 좀 더 저한테 맞는 과목이 뭔지 전공이 뭔지 좀 더 찾는 시간을 이제 전공을 바꾸지 않더라도 그 전공 내에서 정할 수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진짜 확실히 가장 큰 이점이지 않았나 생각하긴 해요. 이제 교수님들이 워낙 커리어가 우수한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제 콜로키움이라든지 이러한 외부에서 직접적인 현직 연구원들의 경험을 이렇게 상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경북대학교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보다. 또한 이제 본인이 연구를 해보고 싶으면 교수님들이 어떤 기회를 좀 더 많이 부여해 주시는 느낌. 네, 그래서
학부 과정에서 충분히 네, 연구실 생활을 해보면서 네, 좀 신중히 진로를 파악할 수 있는데 도움을 많이 주시는 그런 학과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희 학과가 이제 경북대의 다른 학과들에 비해 가지는 특색이나 자랑거리가 있나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생이나 다른 일반 평화고들 중에서 망원경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관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과 동아리 중에 천체관측회라는 동아리가 있고, 그럼 그 동아리에서 이제 부원이 되게 된다면 동아리 활동으로 여러 가지 관측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한 강점인 것 같고, 다른 학과의 분위기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의 그 연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세요. 폭넓은 수업도 들어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좀 진로를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천문뿐만 아니라 저희 대기과학과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유능하신 교수님 많이 계셔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상담을 해도 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이런 부분도 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학과 자체가 좀 인원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소수과다 보니까 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교수님들이 학생 하나하나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써주시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인원 적은 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대리 출석이 불가능한 거라서. 전체 관측 과는 어떤 동아리인가요? 이제 학과 수업 중에는 이제 별을 생각보다 잘 안 보거든요. 근데 흔히 천문학과 하면 떠오르는 그런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는 그런 이미지에 부합하는 동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별 보는 동아리고요. 옥상에 있는 그런 망원경이나 그런 걸로 정기적으로 관측을 하고 이제 뭐 그런 사진도 찍고 뭐 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곳에 MT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관측도 하고 네, 뭐 그런 동아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관측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밤하늘 이야기인데 그거는 관측이 있고 이제 강연이나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해주시고 그때 그 날에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천체들을 관측하는 그런 시간. 경북대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분들도 되게 많이 오셔가지고 일반인들한테 이런 천체 관측을 체험하는 거 이런 걸 조금 해보고 싶다 하면은 천체 관측회에서 밤하늘 이야기에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어떤 천체를 관측하나요? 보통 관측한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밤하늘 이야기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건 행성 그리고 달 그거를 제일 많이 관측을 하고 시스타라는 기계 장비로 이렇게 조금 더 정교하게 관측을 하는 거면 이제 은하까지도 관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은하나 성운, 성단 이런 것도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관측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메시의 목록이라고 하는 저희가 흔히 좀 밝다고 생각되는 하지만 이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천체들을 대부분 이제 첫 번째로 조금 시도를 하게 되고 메시의 목록들이 어느 정도 보인다, 봤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어두운 이제 말머리 성운이나 좀 대표적인 어두운 천체들 뭐 마녀할멈 성운 그런 암흑 성운을 좀 봤다가 이제 정말 난 이제 볼 거 다 봤다 하면 이제 은하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경북대학교 시설로는 관측이 가능하다는 점. 네, 굉장히 경북대학교에서 좋은 관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 낮에도 저희 학교에 있는 장비 가지고 태양 필터를 사용을 하면은 태양도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의 흑점이나 홍룡 같은 것들을 충분히 관측을 할 수 있어서 뭐 낮에 하는 행사 같은 뭐 기초과학 축전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행사를 나갈 때는 태양을 주로 관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장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옥상에 올라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야각이 확보가 되니까 대표 주요 별자리나 이런 건 어느 정도 보여서 그런 것도 이제 그냥 맨눈으로도 종종 보면서 아 저기 무슨 별자리가 있구나 이런 것도 가볍게 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도 다양하게 관측을 했던 것 같아요. 천문학과에 입학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천문학자 꿈나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혹시? 밤하늘 이야기를 보세요. 아 이거 제가 할 법한 말인데 밤하늘 이야기라고 말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과학관에서도 뭐 관측 프로그램 같은 거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고 특히 밤하늘 이야기 오게 되면 다 저희가 있으니까 저희와 같은 그런 학우들이 있으니까 많이 질문하고 뭐 많이 대화하다 보면
진로를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밤하늘 이야기도 그렇고 뭐 과학 축전이나 이런 거 저희 학교에서도 많이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니까 그런 거 오는 것도 확실히 좋은 것 같고, 실제로 밤하늘 이야기 도우미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분들이 오면은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해요. 자기가 천문대기 이쪽 학과로 오고 싶은데 뭐 혹시 여기 선배님이시냐 말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 보면은 확실히 관련된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경북대학교 천문대기 과학 전공을 오게 된다면 꼭 물리학과 복전까지 하셔야 근데 진짜 된다고 추천을 합니다. 저번 밤하늘 이야기 행사 때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진짜 물리랑 수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물리 수학을 싫어하는데 꼭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저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암울할 수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아무리 요즘 뭐 코딩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딥러닝이나 이런 AI 쪽을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적인 그런 지식이 있어야지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겁먹지 않고 와서 해도 늦지 않으니까 네, 도전해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 수학 중요하긴 한데, 근데 뭔가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시험으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접했을 테니까, 근데 대학교는 그런 거랑 조금 다를 수가 있는 게 빨리 하는 게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하고 빨리빨리 답을 다, 물론 시험에서 중요하겠지만 이제 이런 역량을 기르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빨리빨리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탐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서 조금 재미를 느끼시는 분이라면 학과에 오셨을 때 만족도가 되게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경북대학교 천문대기과학과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이제 현직에 이제 몸담고 계신 연구자분들의 이야기나 혹은 이제 UST 한국천문연구원, 지금 한국에서 천문연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턴 생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잘 제공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천문학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장 잘 제공한 학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을 연구한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궁금하니까. 근데 되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거를 공부를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진짜 거의 진짜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되게 매력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인류의 지식의 근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인류가 왔던 곳이 우주이기 때문에 그 근원을 알아내면 우리 인류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알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리학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학문이기도 하고, 이것을 꾸준히 연구를 하는 게 우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나랑 되게 비슷하게 이제 지구의 생명체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근원을 알기 위해서 일단 시작을 했다고 이제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근원지를 찾다 보면은 이제 우주에 대한 근원부터 찾아야 되지 않나, 그게 곧 이제 하늘의 연구랑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한천년 이제 앞쪽에 보면 한국천문연구원의 앞쪽에 이제 돌에 새겨져 있는 문구, 이제 우주의 근원적 질문에 이제 과학으로 답한다. 이제 그게 가장 와닿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걸 이제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이제 우주라는 곳이 사실 극저온 아니면 극고온, 고압 이렇게 굉장히 극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구라는 생태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이 올라가면서 그런 우주에 있을 법한 것들을 하나씩 재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뽑는 것이 사실 저희의 삶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되고, 그러한 우주의 근원적 질문에 과학으로 답을 하는 것이 인류의 어떤 기술적 발전이랑과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석사 이겼잖아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볼 법한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 더 천문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꼭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진짜 재밌고 무궁무진한 학문이니까, 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